전설의 드래프트로 평가받는 1996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1번 픽으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에 지명받은 뒤 성공적인 루키 시즌을 보낸 앨런 아이버슨. 그는 97, 98 시즌을 앞두고 선임된 레리 브라운 감독에 의해 슈팅가드로 포지션을 변경하면서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 대전환점을 맞이합니다. 183cm의 언더사이즈 2번인 아이버슨을 보좌하기 위해 수비력이 좋은 선수를 다수 배치하는 전술 덕분에 오롯이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그는 빠른 스피드와 화려한 볼 핸들링으로 자신보다 무려 30cm나 큰 선수들을 농락하며 리그 최고의 스코어러로 올라섰고, 하위권을 전전하던 필라델피아의 성적 역시 수직 상승합니다. 98-99 시즌 생애 첫 득점왕에 오르며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역대 최단신 득점왕에 이름을 올린 아이버슨은 0001 시즌 커리어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게 되는데, 평균 31.1득점을 기록하며 득점왕과 함께 시즌 MVP까지 거머쥔 그는 비록 디펜딩 챔피언 LA 레이커스에게 패배하였지만 필라델피아를 18년 만에 파이널에 진출시키며 명실상부 리그 최고 슈퍼스타이자 NBA의 아이콘으로 거듭납니다. 하지만 이후 2시즌 연속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탈락하는 등 0001 시즌을 기점으로 필라델피아의 성적은 내리막길을 걸었고, 설상가상으로 레리 브라운 감독마저 2003년 디트로이트로 자리를 옮기자 아이버슨 역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차례나 더 득점왕을 차지하며 여전한 기량을 과시했던 것과는 별개로 감독과의 불화 및 잦은 훈련 불참 등으로 팀 분위기를 흐리고 있던 아이버슨은 필라델피아의 성적이 추락을 거듭하면서 비난의 주된 대상이 되고 마는데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던 그의 마음을 잡기 위해 04-05 시즌 크리스 웨버를 데려오는 등 열과 성을 다했음에도 아이버슨이 달라지지 않자 결국 필라델피아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그를 트레이드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2003년 드래프트를 통해 카멜로 앤서니가 합류한 이후 꾸준히 플레이오프에 올랐지만 매번 1라운드 탈락에 고배를 마시고 있던 덴버 너게츠는 멜로와 함께 팀의 공격을 책임져줄 선수가 필요했고, 그 적임자로 앨런 아이버슨을 낙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두 구단은 협상에 나섰고, 덴버는 안드레 밀러, 조 스미스, 아이반 맥플린과 함께 2007년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2장을 내주는 조건으로 아이버슨을 데려오는 데 성공합니다. 앨런 아이버슨과 카멜로 앤서니라는 NBA를 대표하는 신구 스타들 간의 만남은 그러나 덴버의 예상과는 달리 전혀 시너지를 내지 못했는데, 헤비 볼 핸들러가 2명이나 존재하는 상황이 되면서 제한된 공격 기회 속에서 아이버슨과 멜로의 스텝 볼륨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덴버는 여전히 플레이오프 1라운드 탈락의 구름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결국 아이버슨이 해답이 될 수 없음을 느낀 덴버는 08-09 시즌 시작과 동시에 그를 디트로이트로 보내며 2년간의 짧은 동행을 끝마치게 되는데요. 그나마 제 몫을 해주던 덴버에서와 달리 디트로이트 이적 이후 급격하게 추락한 아이버슨은 1년 만에 또다시 팀을 떠나며 사실상 은퇴 수순을 밟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버슨을 내주는 대가로 받아온 천시 빌럽스의 합류 이후 덴버는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플레이오프 1라운드의 벽을 넘어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진출하며 그를 더욱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2018년 7월 18일) NBA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대형 트레이드 소식이 전해졌는데, 바로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카와이 레너드와 데니 그린을 토론토 랩터스로 보내는 대신 더마 드로잔과 야구 퍼들 그리고 2019년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양팀의 에이스인 카와이 레너드와 더마 드로잔을 서로 맞바꾸는 딜은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샌안토니오와 토론토 두 구단이 가진 각기 다른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2014년 파이널에서 뛰어난 공격력과 더불어 르브론 제임스를 완벽하게 봉쇄시키며 샌안토니오의 현 시점 마지막 파이널 우승을 이끈과 동시에 만 22세의 나이에 파이널 MVP까지 거머쥔 카와이 레너드는 이후 올 NBA 퍼스트팀 2회 및 올해의 수비수상 2회에 선정되는 등 리그 최고의 공수겸장으로 평가받으며 던컨의 뒤를 잇는 샌안토니오의 프랜차이즈 스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17-18 시즌
부상으로 인해 이탈한 레너드의 복귀 시점을 두고 구단 의료진과 레너드 간의 의견차 발생으로 인해 본격적인 불화설이 흘러나오며 샌안토니오와 레너드 간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평소 레너드의 장점으로 언급되던 과묵한 성격이 루머를 확대 왜곡시키는 원인으로 변질되면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던 팬들 역시 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급기야 시즌 종료 후 레너드가 공식적으로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청했고 구체적으로 LA 레이커스 행을 선호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둘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고 결국 샌안토니오는 그를 트레이드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트레이드 시장에 나온 리그 최고 공수겸장을 향한 타 팀들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했는데 물론 레너드의 기량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나 당시 그가 FA를 1년 앞둔 시점이었던 만큼 영입하더라도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한 선수에게 무리하게 유망주나 다수의 픽을 내줄 수는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때 레너드 영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구단이 있었으니 바로 토론토 랩터스였습니다. 직전 시즌 동부 컨퍼런스 1위를 차지했음에도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수입해당하며 허무하게 시즌을 마친 토론토 입장에서는 레너드가 윈나우 실현을 위한 최적의 매물임이 분명했고 그들은 레너드를 얻기 위한 대가로 더마 드로잔을 내놓는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2009년 데뷔 이래 토론토에서만 활약하며 프랜차이즈 역대 최다 득점, 최다 출전 경기, 최다 필드골 성공, 최다 자유투 성공 등 토론토 구단의 역사를 다시 쓰며 팀의 에이스로 성장한 드로잔이었지만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며 새가슴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드로잔으로는 파이널 진출, 더 나아가 우승에 도전할 수 없다고 판단한 토론토의 입장에서는 파이널 MVP 출신의 레너드가 절실한 상황이었고 그렇게 양 구단의 간판 스타를 맞바꾸는 대형 트레이드가 성사됩니다. 그리고 타 팀들이 내일을 바라볼 때 오늘만 생각한 토론토의 승부수는 시즌에 들어서자 완벽하게 적중합니다. 공수 양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 레너드는 시즌 평균 26.6득점, 7.3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득점과 리바운드 부분에 있어 개인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고 이 같은 그의 활약 덕분에 토론토는 동부 2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나서게 되는데 레너드는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토론토가 그토록 원하던 큰 경기에 강한 에이스의 모습 그대로를 코트에서 보여줍니다. 올랜도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시리즈에서 평균 27.8득점, 필라델피아와의 컨퍼런스 세미파이널 시리즈에서 평균 34.7득점, 미러키와의 컨퍼런스 파이널 시리즈에서 평균 29.8득점을 올리는 등 절정의 퍼포먼스를 과시한 그는 특히 컨퍼런스 세미파이널 7차전 플레이오프 역사에 영원히 남을 기적과 같은 위닝 버저비터를 장렬시키는 등 역대급의 클러치 능력까지 보여주며 팀을 파이널로 이끌었고 3핏에 도전하던 골든스테이트와의 파이널에서도 시리즈 평균 28.5득점, 9.8 리바운드를 기록, 개인 통산 두 번째 파이널 MVP 등극과 함께 토론토에게 구단 역사상 최초의 파이널 우승까지 안겨주는데요. 비록 우승 직후 FA가 된 레너드가 LA 클리퍼스로 떠나며 토론토와 레너드의 만남은 한 시즌 만에 끝이 났지만 18-19 시즌은 토론토와 레너드에게 있어 어떤 시즌보다도 의미 있는 시즌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팀의 에이스를 내주면서까지 서비스 타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선수를 데려온 토론토의 결정은 파이널 우승이라는 최고의 결과물과 함께 프랜차이즈 역사를 바꾼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07-08 시즌이 한창이던 2008년 2월 1일 리그 팬들은 물론 트레이드 당사자인 두 팀의 팬들조차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바로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에이스를 넘어 절대적인 존재인 파우 가솔의 LA 레이커스 행이 발표됩니다. 최악의 드래프트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2001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3순위로 애틀란타 호크스에 지명된 후 곧바로 멤피스로 이적하며 커리어를 시작한 파우 가솔은 처참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던 동기들 가운데서도 분개일하게 활약을 펼쳤는데 데뷔 첫 시즌 신인왕 수상에 이어 2006년에는 멤피스 구단 역사상 최초로 올스타전까지 선발된 그는 최장시간 출전 기록과 득점,
리바운드, 블록 등 대부분의 기록에서 멤피스 프랜차이즈 최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 만큼 팀의 간판 스타이자 구단 역대 최고의 선수라는 평가까지 듣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가 돌연 멤피스를 떠나 레이커스로 향하게 된 것이었죠. 당시 가솔이 팀을 떠난다는 소식만큼 멤피스 팬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구체적인 트레이드 내용이었는데, 가솔과 2010년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을 보내는 대신에 멤피스가 레이커스로부터 카미 브라운, 자바리스 크리텐튼, 아론 맥키, 그리고 2007년 드래프트 2라운드 48순위로 뽑힌 동생 마크 가솔의 지명 권리와 미래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2장을 받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리그 정상급 빅맨이자 프랜차이즈 최고의 선수를 보내는 대가가 역대 최악의 1번 픽으로 손꼽히는 과미 브라운과 시즌 평균 3.3득점에 불과한 자바리스 크리텐튼, 그리고 사실상 은퇴를 앞둔 애런 맥키의 아직 NBA 데뷔전조차 다지지 않은 신인인 마크 가솔이라는 사실에 멤피스 팬들은 구단에 대한 분노와 함께 큰 충격에 빠집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딜이었던 만큼 사기라는 평가까지 들었던 이날의 트레이드는 하지만 사실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가솔의 지속적인 트레이드 요청이었는데, 2006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이후 내신 NBA 타이틀까지 바라보고 있던 그에게 하위권과 플레이오프 진출 사이를 오고 가던 멤피스의 성적은 만족할 수 없었고, 그는 우승이 가능한 팀으로의 이적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향후 리빌딩에 필요한 셀러리 여유분 확보였는데, 이적 요청으로 인해 팀 내 분위기를 망치고 있던 가솔을 내보내면서 비슷한 수준의 셀러리를 받고 있는 선수를 영입했음에도 성적이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리빌딩을 할 수 없다고 판단, 확실한 리빌딩의 필수 3요소인 셀러리 캡 확보, 유망주, 드래프트 픽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멤피스는 추진을 결정합니다. 결국 멤피스가 원하는 퍼즐 조각을 만족시킬 수 있는 팀은 레이커스가 유일한 상황 속에서 제발로 자신들의 에이스를 내주겠다는 제안에 레이커스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특히 당시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팀 상승세를 이끌던 앤드류 바이넘이 부상으로 시즌 아웃까지 된 이후 연패를 거듭하던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파우 가솔이라는 엘리트 빅맨의 합류는 성적을 반등시킬 최고의 카드였는데요.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까운 출혈로 파우 가솔을 얻게 되면서 전력이 급상승한 레이커스는 후반기 연승 행진을 질주하며 4년 만에 파이널 진출까지 성공했고, 이후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백투백 파이널 우승을 차지하며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가솔 역시 레이커스에서 코비와 함께 필 잭슨 감독의 트라이앵글 오펜스의 주축으로서 골밑을 책임지면서 리그 최고의 원투 펀치를 형성, 이후 레이커스의 영구 결번으로 지정될 만큼의 활약으로 커리어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한편 울며 겨자 먹기로 파우 가솔을 떠나보낸 멤피스는 트레이드로 받은 선수들 가운데 형의 빈자리를 채운 마크 가솔만이 제 역할을 했을 뿐, 나머지 선수들이 처참한 성적만을 남기며 끝내 일방적인 트레이드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2000년 여름 올랜도 매직은 당시 FA 최대여인 팀 덩컨과 그랜트 힐을 동시에 영입해 단숨에 우승 컨텐더의 위치까지 올라설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덩컨이 고심 끝에 샌안토니오 잔류를 선택하는 바람에 그들은 플랜 B를 가동해야만 했고, 대상은 바로 토론토에서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고 있던 트레이시 맥그레이디였습니다. 203cm의 가드로서 뛰어난 신체 능력과 함께 안정적인 드리블링 능력과 엄청난 스피드, 역대 최고 수준의 퍼스트 스텝을 무기로 돌파, 미드레인지 점퍼뿐만 아니라 포스터 플레이까지 능숙했던 그의 플레이는 화려했지만 간결했기에 모든 팀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선수였고, 올랜도는 그가 그랜트 힐과 더불어 팀의 새로운 에이스가 되어줄 것이라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랜도의 예상대로 트레이시 맥그레이디는 이적 후 선수로서 최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올랜도에서 4시즌 동안 활약한 맥그레이디는 총 2번의 득점왕과 1번의 기량 발전상 수상, 2번의 올 NBA 퍼스트팀 선정 등 리그 최고의 득점 머신다운 활약을 펼쳤고, 특히 그의 커리어 하이라이트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02-03 시즌에는 평균 32.1득점으로
당시 기준 역대 최연소 득점왕에 등극했는데 시즌 PER은 무려 30.3을 기록할 만큼 말 그대로 미친 퍼포먼스였습니다. 서부에 호비가 있다면 동부에는 티맥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트레이시 맥그레이디가 2000년대 초반 리그 최고의 슈팅가드다운 활약을 펼친 것과 달리 그러나 올랜도의 성적은 신통치 않았는데 맥그레이디의 입단 이래 꾸준하게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으나 모두 1라운드에서 탈락하고 말았고 03-04 시즌에는 개막전 승리 후 내리 19연패를 당하는 등 시즌 21승 61패의 성적으로 동부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리그 최고 슈퍼 듀오를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랜트 힐이 매 시즌 부상으로 신음하는 와중에도 홀로 외롭게 팀을 이끌던 맥그레이디는 원맨팀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2004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획득한 올랜도가 코네티컷 대학교를 우승으로 이끌며 NCAA 무대 검증을 마친 에메카 오카포 대신 고졸 출신 빅맨 드와이트 하워드를 지명하자 즉각적인 팀 전력 향상을 원했던 트레이시 맥그레이디는 구단의 결정에 실망하며 결국 트레이드를 요청하였고 당시 리그 정상급 빅맨으로 성장하고 있던 야오밍과 함께 팀 공격을 책임져준 스코어러를 찾고 있던 휴스턴과 협상을 펼친 결과 스티브 프랜시스, 커티노 모블리를 받는 조건으로 올랜도가 트레이드에 승인하며 그렇게 맥그레이디는 2004년 여름 휴스턴 로켓츠의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휴스턴 이적 후 맥그레이디의 개인 스탯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그는 혼자서 결정짓는 솔로 플레이는 물론 야오밍과 훌륭한 호흡을 보여주며 매 시즌 팀을 플레이오프에 진출시켰고 이 과정에서 2004년 12월 샌안토니오를 상대로 일명 티맥 타임의 하이라이트로 불리는 전설의 33초 동안 13득점 기록 경기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휴스턴에서도 맥그레이디는 번번이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 고비를 넘지 못했는데 이후 야오밍이 잦은 부상에 시달리면서 혹사에 가까운 출전 시간을 소화해야만 했던 그는 무릎 부상 재발로 인해 수술대에 오르며 빠르게 하향세에 접어들었고 결국 커리어 후반기에는 여러 팀을 옮겨다니는 저니맨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한편 맥그레이디가 부상과 수술 그리고 재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즈음 올랜도는 동부의 최강자로 올라서며 파이널 무대를 밟게 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맥그레이디 이적의 원인이 되었던 고졸 출신 빅맨 드와이트 하워드가 있었습니다. 2004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올랜도 매직에 지명된 뒤 리그 최고의 빅맨으로 올라선 드와이트 하워드. 가로 수비, 세로 수비, 베인 마크, 픽앤롤 수비 등 센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비를 완벽하게 소화했던 그는 압도적인 디펜스 능력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특유의 순발력과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페이스업과 포스트업의 단조롭지만 확실한 패턴을 통해 말 그대로 페인트 존을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5년 연속 올 NBA 퍼스트팀 선정 및 3년 연속 올해의 수비수상 타이틀을 획득하며 2000년대 후반을 지배한 센터이자 리그 최고 선수 가운데 한 명이 된 하워드의 존재로 인해 올랜도의 성적 역시 가파르게 올라갔고 그들은 샤크 패닉 콤비를 앞세웠던 1995년 이후 무려 14년 만에 파이널 무대에 오르는 등 동부 최강팀 가운데 하나로 군림하게 됩니다. 하지만 2009년 파이널을 기점으로 주축 멤버들의 노쇠화와 기복이 심해지며 올랜도의 성적 역시 하락하기 시작했고 10-11 시즌에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조기 탈락하게 되자 팀 사정에 좌절한 하워드는 공식적으로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청합니다. 나는 올랜도를 정말 사랑하고 잔류하고 싶지만 현재의 팀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떠날 수밖에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하워드가 팀을 떠나기로 결정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지역 라이벌 마이애미 히트의 존재였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시로 이어지는 역대급 슈퍼팀을 결성한 마이애미로 인해 전력 보강이 없는 올랜도에서는 자신의 염원인 우승이 불가능하다고 그는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워드의 에이전트를 맡고 있던 댄 패건이었습니다. 그는 선수의 미래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기로 악명 높은 에이전트였는데 댄 패건은 올랜도보다
더 많은 에이전트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뉴욕이나 LA와 같은 빅마켓 연구팀으로 하워드를 이적시키고 싶어 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러시아 대부호 미하일 프로오로프를 새 주인으로 맞이하며 뉴욕주 브루클린으로 연고지 이전을 추진하던 뉴저지 네츠가 주전센터 브룩 로페즈와 함께 드래프트 지명권 5장을 제시하며 하워드 영입을 추진했으나 올랜도가 이를 거절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적 실패에 실망한 하워드는 이후 엇나간 행보를 보여줍니다. 경기 도중 자주 집중력이 저하되는 모습을 노출한 그는 코트 밖에서도 구단 측에 스탠 벤 건디 감독의 퇴임을 요구하는 등 프로답지 못한 행동으로 일관했고 그와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음을 느낀 올랜도는 하워드와의 불편한 동행을 끝내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2012년 여름 올랜도와 LA 레이커스 그리고 덴버와 필라델피아까지 무려 4개 구단이 연루된 대형 트레이드를 통해 드와이트 하워드는 레이커스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고 이로써 기존의 코비 브라이언트와 파우 가솔 그리고 새롭게 영입된 스티브 내시의 드와이트 하워드까지 합류하면서 레이커스는 마이애미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름값만으로는 역대급 슈퍼팀이 될 것 같았던 그들은 하지만 시즌에 들어서자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무늬만 슈퍼팀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하워드 역시 골밑에서 파우 가솔과의 콤비네이션 문제 그리고 피켓롤 플레이를 선호하는 스티브 내시와의 호흡 문제를 드러내며 실망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겨우 진출한 플레이오프마저 1라운드에서 졸전 끝에 샌안토니오에게 수입해 당하며 시즌을 마감하게 된 하워드는 FA 신분이 되자 곧바로 휴스턴 로켓츠로의 이적을 선언했고 결국 리그를 떠들썩하게 했던 하워드와 레이커스의 만남은 용두 3위의 결과만을 남긴 채 1년 만에 끝을 맺고 맙니다.